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인동성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0일, 그 마지막이 돼가네요. 내일이 마지막 31일이 되고, 마지막 날짜가 됩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입니다. 요즘 현금 부자들 돈 싸들고 뭐 이곳 간다고 하네요. 이곳이 어딜까요? 서울 이달에 119% 치솟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주요 낙찰 사례,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쌍영동 스위스다카, 펜택시, LG, 덕동, 뭐 안성시 대우아파트, 성정은 뭐 경매 현장인 것 같고요. 정부는 집값 상승에 주춤하는데 이공상고 이걸 믿어야 하나? 믿으실 분들 믿으시고 안 믿으실 분들 안 믿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아무리 설명해봤자 믿으실 분들은 또 이렇게 믿고 발생 방향 전환하신 분도 계시고요. 계속해서 정부 말 따라가실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하락 전망 지표가 이렇게 뭐 조금은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맞춰내는 거예요. 매수 우위 지수가 뭐 이렇게 하락선을 구해진다는 것이지 매매 가격 자체가 하락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신규 택지 2차 청약 공공 분양 8.3대 1 뭐 되어졌다고 그러고요. 내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전망 심리 갈수록 뭐 혼돈이겠죠. 어느 당에 따라서 이것은 되어질지 향후에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고요. 아직 야당 측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가 확정이 안 됐죠. 확정이 되면 또 한번 비교해서 관련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뉴타운 덕분자 인근 아파트 리모델링 열풍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정부의 항복 선언인가요? 내년 집값 오른다는 자료 봤더니 민간 단체에서는 오른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정부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5년 동안 계속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2배 가까이 올라 버렸으니까 그것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3억 원이면 집 삽니다. 3억 원 집이 아니라 주차 구역 한 칸이라네요. 중국은 대단히 좀 웃긴 게 아파트 팔고요. 주차장을 또 따로 팝니다. 아파트 따로, 주차장 따로, 전속권을 뭐 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이거는 좀 합리적인 것인지, 합리적이지 않는 것인지, 뭐 그 지역사회마다 틀리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요,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소개 좀 해볼게요. 대우건설 노량진 5구역 재개발 따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 역대 최고입니다. 금호영, 엑스코 598가구 공동주택 하고요. 자, 수능 빰칩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 명 몰린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뛰어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장밋빛 전망만 있지는 않아.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40만 명이 넘는 응시자들이 몰렸고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날 치러지는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30만 8천, 약 31만 명이 몰렸죠. 지난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4만 5천 728명이 더 늘어서요.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응시생이 밀려들어 지난 8월 접수 당일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고요. 일부 응시생들은 접수를 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응시생이 역대 최고 기록을 하다 보니 대학 수능 시험 응시생 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 49만, 올해도 51만. 올해 유독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입니다. 접수 마감일만 하더라도 9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8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실수요자들은 공인중개사들의 도장 몇 번만 찍어주고 서류만 정리해 주는데도 돈은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에서 다 받아간다며 정말 돈 쉽게 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응시생들은 장밋빛 전망을 꿈꾸며 근데 이것은 또 뭐 그렇지는 않죠. 이거 설득시키고, 물건 보여주고, 도장 한 번 찍어주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응시생들은 장밋빛 전망을 꿈꾸며 시험에 도전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공인중개사 고속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됐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제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인천 분평기업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어 가격 올시도 내기 힘든 지경이라고 토로했고요. 반값 복귀도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9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부터 최대 절반으로 인하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공포와 함께 시행했고요. 새 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 원부터,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부터 저렴해집니다. 공인중개사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개방 공인중개사는 12,705명입니다. 같은 기간 휴폐업한 공인중개사가 8,945명이나 됩니다.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대비 폐업, 휴업하는 공인중개사 대비는 80% 수준입니다. 많이 여는 만큼 많이 닫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공인중개사로서도 잘하신 분들은 잘하시고 근데 여기 극명하게 나왔네요. 12,705명이 개업했는데 폐업한 게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80%면 이게 그러니까 20%만 살아남는 거죠. 원래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20대 80 법칙이죠. 20대 80 법칙. 그리고 어떤 지역이든지 10% 안에 들어가면 돈 잘 법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해보는데요. 제가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에서만 근무하는 공인중개사가 약 200 업소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10% 상위 10% 안에 드는 한 20여 명의 공인중개사 돈 정말 잘 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힘들게 벌고요. 또 나머지 하위 한 10%에서 20%는 계속 폐업해서 나가고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 주변에도 공인중개사 계시는 분들 계속해서 폐업해서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살아남는 게, 저도 폐업할 정도까지 갔는데 설계사, 삼성화재 설계사 해가지고 조금 지금 버티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저는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 운영해서 광고비 좀 수입 좀 받고, 여기에서 저도 근근히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자기만의 어떤 특별 노하우가 좀 있어야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식당, 하여튼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어디든지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무한 경쟁이 아닌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약사, 의사, 그래도 의사들도 망해 나가죠. 변호사들도 망해 나가고.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그렇더라도 이제 의사나 변호사는 폐업률이 0. 몇 프로나 0.01%나 되고 그러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폐업률은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모든 자격증 중에서 쉽게 개업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1위가 그 식당이 1위일 거예요. 식당 폐업률도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30-40%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공인중개사의 폐업은 쉬운 이유가 투자 대비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책걸상, 도배 벽지 이렇게 하고 정등 이런 거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고급스럽게 해도 2,000, 3,000이면 되고요. 아주 저렴하게 하면은 중고 책걸상 사고 컴퓨터 이런 게 사면은 한 500만 원이면 사무실 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하기도 쉽고 폐업하기도 쉽죠. 근데 1위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식당은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제 인테리어에 따라서 한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가기도 하죠. 배달을 전문으로 하면은 조금 더 한 1, 2, 3천만 원 조금 더 낮게 하시는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더 낮은 게 커피숍, 그다음에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4위인가 5위가 되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가 한 창업 순위로 보면은 한 5위 정도 됩니다. 5위. 공인중개사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전국 공인중개사 창업 수준이 자영업자 비중에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창업되고 그만큼 많이 망해 나갑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숍 창업을 하고요, 식당을 창업하면은 폐업을 하는데 굉장히 매몰 비용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 시설이 아까워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걸 좀 돌리는 경우.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업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내가 그 적자가 났을 때 내 인건비 내가 못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창업했을 때는 식자재가 매몰 비용으로 되고요. 기계 장비가 매몰 비용이 되고 인테리어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일단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아주 저렴하게 하면 한 500이나 300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그 사무실 같은 경우 1층 비어져 있는 경우 얻어서 들어가면은 뭐 책걸상만 중고로 가져가서 노트북만 있으면 프린터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게 또 이제 그다음에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종업원을 뭐 한다든지 식자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한다? 같이 부인이 다른데 뭐 직업이 있다든지 또는 남편이 직업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돈을 좀 6개월이나 1년간 못 벌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의 좀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어쨌든 자 관심 있으신 분 또 내년이라도 하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팔면 양쪽에서 뭐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가볍게 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오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으면은 보증금 예를 3천에 월세 한 300이나 250 이렇게 내는 거 월세가 계속해서 꽂아져 나가는 거고요. 아파트는 5억에서 7억짜리 이렇게 내겠죠. 잘하신 분은 물론 잘하십니다. 서울은 만약에 그 아파트가 10억짜리면 내가 내 사무실도 하나 얻으려고 하면 얼마예요? 보증금 한 2억에 월세 1,0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월세 1,000만 원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아파트를 3건이나 4건 정도 그걸 해야 그 월세 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공인중개사는 6개월 만에 임차료 바로 아웃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주혁신도시처럼 상권이 몰락해 가진 데서 하시면 월세가 보증금 지금 나주혁신도시는 지금 보시면 상권이 좀 인기 있는 데는 뭐 3천에 150도 하는데요. 몰락해 가져 있는 상권은 보증금은 뭐 예를 1,000에 30도 있고 50도 있고 40도 있고 60도 있고 100도 있고 뭐 아파트 앞에서는 1,000에 보증금 2,000에 한 100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선상이에요. 이게 모든 게는 그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따고 나서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마케팅, 그 영업 능력이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봐져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시키는가, 설득시켜서 계약을 성사시켜낼 수 있는가, 요게 뭐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자격증 따고 1,000세대 이상 1,500세대나 2,000세대에 있는 또 이런 지구단 여러 아파트 단체가 있는 그런 아파트의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면 그나마 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료는 아파트 상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 이상 가져가고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엄청 싼 곳에 가면은 그만큼 손님이 없어서 중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돈이 들어가는 특히 자본, 임차료, 내가 상가를 가장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돈을 대주신다든지 해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민영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상가를 3억, 지역마다 다른데요. 3억에서 4, 5억 정도 합니다. 이게 중소도시는 이제 서울은 엄청 더 비싸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대출 없이 사가지고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은 또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 비율이 20, 30%나 낮게 해서 자가돈 비율이 높다고 하면은 아마 망하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신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광주광역시 같은 사랑방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카페를 창조해서 손님을 잡아내든지 어떠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고요. 젊은 세대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험도 어려워지. 나중에는 지금은 절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로 지금 돌아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울 때 좀 자격증을 따 놓으시고요. 다른 거 직장생활 하시다가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사무실에서는 저가 토지, 그다음에 상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자 공인중개사분이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공인중개사 20대 아예 저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 대학교 나와서 그냥 할 수 있는 남자 20대 토지나 상가 배워보고 싶으신 분, 또 여로신 분, 아니면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이나 딱 30대 초반, 남자는 35세 이하로만 남자 공인중개사 자리를 하나 좀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타 공인중개사보다 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한테 가져다 주는 포지션 비율, 이렇게 나누는 비율이죠. 그것을 더 높게 책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젊으신 분들 배워보고 싶으시고 하시고 싶으시면 나주 혁신도시에서 하고 싶으신 분,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 창업하고 싶으신 분 제 사무실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35세, 남자만 모집합니다. 남자 1명 35세 이하. 아예 차라리 대학교 갓 졸업하신 분을 더 환영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